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설 명절 지나고 나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영춘의 세상 읽기는 최근 EU의 텍소노미 때문에 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죠. 그래서 그 문제와 또 이번 주에 발간이 되는 저 김영춘의 바다 이야기에 관한 책 바다의 발견 출간 이야기를 곁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 명절 전에 있었던 후보 4명의 대선 토론 잘 보셨죠? 시청률이 무려 38%, 이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EU 텍소노미란 말이 나와서 세간에 떠도는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녹색 분류 체계 안에 원전을 집어넣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EU 텍소노미를 압니까? 하니까 모른다. 그래서 화제가 되었죠. 안철수 후보는 EU 텍소노미 안에 원전이 포함된 걸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논란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는 EU 텍소노미의 녹색 분류 체계 안에 원전을 집어넣은 것을 우리도 그대로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습니다. 달리 말해서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감원전 정책, 208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을 하지만 새로 건설하는 원전은 점점 축소시켜 나간다, 이런 감원전 정책인데요. 이런 감원전 정책에 대해서 그 봐라, 유럽도 원전 정책을 다시 도입하지 않느냐, 그러니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근거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불필요한 찬반 논란에 휩싸이기보다는 그냥 우리 정부도 그래 좋아, EU에서 원전을 포함시키는 텍소노미를 채택하게 되면은 우리도 그렇게 할게라고 아예 과감하게 발표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만약 지금 EU도 사실 통과된 것도 아니죠. EU 집행위원회가 발의를 한 겁니다. 각국 정부의 심의, 그리고 유럽연합의회 전체의 심의를 받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죠. 그러든 말든 간에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그 수준으로 그래 좋다, 우리도 원전을 포함시키자고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그 기준대로는 원전 건설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논쟁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원전을 텍소노미 포함시키는 것에는 많은 조건이 붙는데 다 차치해버리고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죠. 바로 2050년까지 사용 후 핵연료의 처분장,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자, 이 조건 대한민국에서 지켜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경주에 있는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 확보에도 그 난리를 쳐서 간신히 확보해놨는데, 사용 후 핵연료 처리장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주문입니다. 유럽에서도 스웨덴이나 핀란드 정도가 사용 후 핵 연료 처리장을 계획을 확정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지금부터 쭉 진행을 해서 몇십 년 뒤에 완성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괜히 원전이 찬성이다 반대다, 경제를 위해서 살려야 된다, 경제성이 좋다 말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이 우리도 EU 기준대로, 유럽 기준대로 원전 도입하자. 그래 버리면은 깨끗하게 끝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도 또 민주당도 굳이 원전에 대해서 원칙적인 이야기 할 필요 없고, 그런 이야기들은 환경단체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원전 건설은 반대니까 EU가 어떻게 하든 말든 상관없이 한국의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것은 반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환경단체의 원칙 입장에 맡겨놓고, 우리나라 정부나 민주당 입장에서 굳이 그렇게 완고하게 우리는 무조건 원전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유럽 기준대로 하면은 무조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원전 건설 불가능합니다. 그 점 힘주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 EU 텍소노미를 둘러싼 우리나라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서도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거의 대부분 언론이 이 텍소노미 보도를 하면서 그거 봐라, 한국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니냐, 탈원전 정책, 감원전 정책 자체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는 논조 일변도였죠. 그런데 객관적인 보도, 정확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제안 사항인데 마치 유럽연합이 그렇게 결정한 것처럼 보도를 해요. 그건 사실 왜곡이죠. 유럽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것은 유럽 각국의 회원국가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20개 나라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유럽연합 전체 회원국 총 인구 숫자의 65% 그 이상을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유럽연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아주 어렵고 복잡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제 조건들이 쭉 붙어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50년까지 사용 후 핵 연료 폐기물 처리장의 확보, 이 조건이 굉장히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조건이다 라는 점에 대한 의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하더라도 그 덩어리쯤에 붙여서 그야말로 축소 보도를 하는 앞에 부분만 쭉 보거나 제목만 본 사람들은 유럽이 원전 정책을 확 바꿨구나, 그래서 한국 정부가 잘못한 거구나라고 오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일그러진 보도,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부정확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보도들, 이런 보도들은 좀 제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정론의 보도, 정말 갈망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건강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탈원전주의자이지만 무조건 기계적인 탈원전주의자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차세대 원자로, 4세대 원자로라 그러죠. 그 중에서 저는 소듐 냉각 고속로 SFR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듐 냉각 고속로만큼은 우리나라 정부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미 한국원자력연구원, 이 국책연구기관이죠. 여기서 한 20년 정도 계속 연구해오고 있는 주제고요. 지금 스텔라2인가요? 원자력연구원에서 실증 플랜트까지 만들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 단계가 굉장히 성숙해가고 있는 그런 신기술 원자로입니다. 이 소듐 냉각 고속로의 제일 큰 특징은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파이로 공정을 통해서 사용 후 핵연료를 다시 재처리를 해서 그것을 원전의 연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폐연료봉에 있던 그런 고독성 원소들, 수명이 긴 그런 장수명 원소들을 소각 과정에서 많이 불태워서 없애버리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재활용 연료봉을 가지고 소듐 냉각 고속로의 원료로 사용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소듐 냉각 고속로를 통해서 폐기물 양 자체도 약 한 20분의 1 정도로 감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분 면적도 100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폐기물에서 사용 후 핵연료의 폐기물이 제일 큰 문제는 방사능 잔류량이 계속 수십만 년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파이로 프로세싱과 소듐 냉각 고속로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관리 수명도 굉장히 단축된다고 합니다. 최대한 30만 년 걸릴 이 방사능 반감기 그리고 소멸 시기가 한 300년, 최대한 300년까지 줄일 수가 있다. 그러면 1000분의 1 정도로 이 폐기물 관리 기간이 단축되는 겁니다. 그리고 폐기물 양은 20분의 1, 폐기물 처분 면적은 100분의 1 정도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것은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원자력 발전소에 쌓여 있는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에도 획기적인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들의 사용 후 핵연료 봉이 그냥 쌓여 있습니다. 이 쌓여 있는 것들이 장소에 따라서 한 60%에서 80% 정도 이미 저장 시설의 지금 한계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북 월성 원전부터 지금 80%가 넘기 때문에 앞으로 한 5, 6년 뒤부터는 경북 월성 원전은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의 용량이 이제 초과가 됩니다. 자,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건식 저장소라 그래서 발전소 부지 안에 건물을 짓고 그 안에다가 핵연료봉을 저장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더 밀집 저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수명을 늘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임시 저장소라고 하는데 이 사용 후 핵연료 처리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게 영구 처분장이 되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발전소 때문에도 걱정을 안고 살았는데 이제는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까지 안고 사는 그런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 파이로 프로세싱과 소듐 냉각 고속로를 도입하게 되면은 사용 후 핵연료 처리의 획기적인 신기원이 열릴 수가 있다. 이 점들을 유념하면서 저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 소듐 냉각 고속로만큼은 적극적으로 도입 추진하는 것을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캐나다 주정부하고 파이로 프로세싱 플러스 소듐 냉각 고속로 도입하는 것을 같이 연구하고 개발해보자라고 하는 MOU를 맺었다고 합니다. 캐나다 엘버타 정부하고 MOU를 맺었는데요. 저는 이런 정도의 노력을 우리나라 정부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울여줘야 된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 계속 좀 이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아주 실용적인 차원에서 원전 찬성론자들 그리고 반대론자들 그리고 저처럼 사용 후 핵연료봉 처리에 대해서 두통을 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제시하는 제3의 대안 이런 것까지 같이 모아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 신간 소개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이번 일요일 날 부산에서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 서울에서 김영춘 신간 출간 기념 사진전이 열립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바다의 발견. 제가 해수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중요한 정책 결정, 해운 재건 계획이라든지 어촌 뉴딜 300사업 같은 그런 중요한 정책 결정을 둘러싼 이야기들, 또 그런 딱딱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가 어릴 때부터 겪었던 부산 바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곳곳의 섬 이야기, 또 해외의 항구 도시들이나 바다 이야기들, 이런 부드럽고 재밌는 이야기들까지 다 섞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달에는 제가 온라인으로 출판 기념회를 했던 고통에 대하여라는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출판 기념회를 사실상 못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출간되는 이 바다의 발견과 작년 1월 달에 냈던 고통에 대하여 두 권을 한꺼번에 출판 기념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권 책과 얽혀 있는 사진들을 한 60점 정도 만들어 봤습니다. 사진을 전시하고 또 이 책의 내용 안에 나오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 그분들이 보내준 영상 메시지, 그리고 외부에서 축하해 주시는 분들의 영상 메시지까지 포함해서 영상 상영도 합니다. 또 저자가 직접 사인회도 진행을 합니다. 출판 기념 사진전 시간 내내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오미크론 유행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코로나19 환자가 4만 명을 넘어가는 대유행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엔데믹 시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더 조심하면서 건강 잘 챙기면서 그렇게 코로나와 함께 가는 새로운 세상 준비해야 되겠죠.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 더 반가운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이소.